2023년 3월 KF-21 실제 2호기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시험탄에 대한 무장 분리 시험을 성공했습니다. 2024년 올해 KF-21의 무장 발사 시험을 할 예정이며 공중급류 시험까지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중급류기는 붐 방식을 채택했지만 수출을 위해서 프로브 앤 드래그 방식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3년 3월 28일 공군 3훈련 비행단에서 CJ-2호기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시험탄에 대한 무장 분리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매우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또한 CJ-3호기의 경우 M61A2 20mm 6열 기관포를 통해 100여 발의 공중기 총발사 시험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이 기총 발사 시험은 단순 발사 성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총 시스템이 발사 전 제대로 시스템에서 인식을 하는지, 그리고 발사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발사 시 항공기 손상 여부가 확인되는지에 대한 종합 시험이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과정이 어떤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은 채 순조롭게 진행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사일 시험탄 발사 시험은 전투기에서 무장을 분리하거나 발사할 때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 등을 점검해 안정성을 확인하고 무장의 운용과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 내에 실제 무장 발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합니다. KF-21은 작년 잠정 전투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올해 무장 발사 시험을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단거리 적외선 미사일인 AIM-2000의 무장 분리 시험을 했으며 이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올해 이 미사일과는 다른 무장 발사 시험을 준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중급류 시험 등 전체적인 계획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 4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 결과 후 관련 업체들과 협상을 통해 연내 양산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과 관련해서는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러한 관계자의 진술로 많은 사람들은 독일의 미사일 전문 기업 디힐 디펜스의 미사일로 천무장 발사 시험을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2024년 2월 독일의 미사일 전문 기업인 디힐 디펜스와 무장 강화 MOU를 체결한 것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디힐 디펜스는 독일의 미사일 전문 방위 산업체로 다양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중 아이리스-T라는 미사일이 KF-21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2023년 10월경 국내 방산업체와 디힐 디펜스의 아이리스-T 국내 현지 생산 및 정비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아이리스-T 미사일의 경우 87.4kg으로 전장 2.9m, 속도는 마하 3, 사정거리는 25km, 유도 방식은 적외선 유도 방식으로 단가가 약 6억 원입니다. 이 아이리스-T는 적외선 영상 유도 및 추력 편향 조종 미사일의 줄임말입니다. 이 미사일의 기원은 1980년대 초 나토에서 기존의 주력 공대공 미사일이던 AIM-7과 AIM-9를 대체하기 위한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하고 미국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영국과 독일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으로 분담 결정했습니다. 미국이 개발한 중거리 미사일은 지금의 AIM-120으로 무사히 개발되었으나 영국과 독일의 경우 서로 개발 방향으로 싸우다가 독일이 그만두는 것으로 결말이 났습니다. 그래서 홀로 남은 영국은 아스람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만둔 독일의 경우 이탈리아,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스와 같은 파트너 국가를 구해서 아이리스-T를 완성시켰고 이를 2005년부터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물을 본 서방 국가들은 이 미사일의 기동성이 뛰어난 것을 확인하여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대체하기 직전의 미사일인 AIM-9과 비교했을 때 목표 획득 거리가 4배, 탐색각의 경우 3배, 추적 능력의 경우 6배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플레어와 같은 기망책 기술에 다른 미사일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다 먼 거리에서 표적을 식별하고 추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군에서 운용 중인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된 후기에 순항 미사일 2발을 아이리스-T로 격추하는 실전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실전 경험을 통해 성능이 입증된 미사일을 도입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주목할 만한 시험의 경우 공중급유 시험입니다. 현재 KF-21의 경우 붐 방식의 공중급유 기능과 프로브 앤 드래그 방식의 공중급유 기능 둘 다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붐 방식의 공중급유 기능은 대한민국에서 운영 중인 KC-330 시그너스에서 운용 중인 급유 방식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상에서는 연료를 적게 적재하고 그 무게만큼 무장을 최대로 장착한 상태로 이륙하여 공중급유를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운영 중인 KC-330 시그너스의 붐 방식으로 항공유를 받을 수 있도록 동체 위 중앙부의 붐 형식으로 리섹터가 장착됩니다. 그리고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경우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프로브형 리섹터를 장착한 상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KC-130을 공중급유기로 운용하고 있으며 이 기체는 프로브 앤 드래그 방식의 급유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인도네시아를 위한 개발이 아닌 잠재적 수출 국가를 생각하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폭넓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긍정적인 방식이라고 관계자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있을 공중급유 시험의 경우 해외 공중급유기를 대여해서 시험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운용 중인 KC-330 시그너스의 붐 방식으로 시험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급유를 받아 연료를 저장하는 보조 연료 탱크의 경우 대한민국 공군의 F-16 계열과 호환할 수 있는 370갤런이 기본 용량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보다 조금 더 큰 480갤런 보조 연료 탱크 역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370갤런의 경우 약 1,400리터입니다. 이 370갤런의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한 F-16이 충주에서 출격했을 때를 가정하면 독도 초계 비행은 15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산에서 출격 시 18분 초계 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공중급유기의 도입으로 해결된 상태이나 공중급유기가 수리 혹은 비격당했을 경우 만약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KF-21은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매우 순조롭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산이 시작되어 첫 배치까지 큰 문제 없이 진행되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이번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